화성같이 남다른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에너지가 폭발하는 화성같이 넘치는 기회가 있는 화성같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화성같이 미래로 나아가는 화성같이 이것이 바로 화성의 가치. 여기서 끝이 아니야. 모두와 연결되어 다양한 매력을 뿜뿜하는 화성같이 등장만으로도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지. 이건 100만 시민이 같이 만드는 화성시의 이야기. 내 삶을 바꾸는 100만 화성. 기대되지 않아? 정명근 시장님께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명근입니다. 주차하시는데 불편하셨죠? 네. 12월 28일 날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 그리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동시에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작년부터 시정 브리핑을 시작했고 또 언론과의 이런 소통이 곧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좋은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잘 홍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 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질책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시가 며칠 뒤면 100만 시민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비전을 설명드리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해 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뜬금없이 박병화가 전입하면서 한국형 제시화법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서 지난 9월경에 법무부에서 이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추억이 정말로 그런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또 하나는 100만 분기점, 그 중요한 대전환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시장. 그래서 멋진 시장으로 남는다면 그보다 차고 넘치는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저의 비전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물질과 정신 모두 갖춘 도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즐거운, 그래서 부러워하는 도시 화성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 시민들을 포용하는 복지, 마음껏 배우고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 발전된 스마트 혁신 기술로 도시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1시간에 갈 거리를 30분에 가게 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도, 버스, 도로가 화성교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는 GTS-A 수서구간, 7월에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철도 시대가 화성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호선 연장 및 동탄 인덕원선 건설 사업, 신안산선 향남 연장, 분당선 공담 연장, GTS-C 병점 연장 등 현재 진행 중인 12개 철도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올해 6월 출퇴근 시간에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광역 콜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요 응답형 똑버스를 개통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일정한 노선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신 시민들의 발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11월에는 동탄 판교를 잇는 6011번 버스가 신규 개통되었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사당을 거쳐 화성시청과 남양 현대연구소까지 운영하는 노선도 개통됩니다. 화성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란 남양 고속화도로가 내년 착공되고, 매송 동탄 고속화도로, 동탄 향남 고속화도로가 착공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동서축, 남북축 간선도로 연계망이 완성되면 동서남북 화성시 30분 이동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상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단을 끌어올려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1호 결제로 자살 예방 핫라인을 설치했습니다. 500여 명이 위기에서 탈출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 핫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신 시민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툭 털고 일어설 분들을 위해 내년에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합니다. 흩어져 있는 금융지원제도와 일자리 등 생계지원제도를 묶어서 실질적인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화성시에서는 몰라서 굶고 빚에 시달리고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계 주기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미 화성시는 지난 5월 국가보다 먼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올 9월 우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했고 2025년 봉담 청소년 문화의 집, 서해마루 유소호스텔, 2027년도에는 동탄과 향남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화성 어느 지역에서나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 센터와 1만원 청년 희망 상가는 우리 청년들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삶 성공 세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노인 복지 인프라인 시니어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엽니다. 시민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세계를 화성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으로 필요한 인재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성시에서 키워내겠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9월 교육 국제화 특구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글로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글로벌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국제 교류 확대, 세계 시민 교육 등 우리 학생들을 국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9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내년 교육 예산은 460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강합니다. 화성시는 나이와 관계없이 대응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 가고 싶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중학생 유인구 1위, 출생자 수 2위 도시의 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이들 교육 문제로 더 이상 이사라는 어려운 결정 하지 마십시오. 화성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다음 단계는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는 미래를 함께 그리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모세 혈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탄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90년대 개발된 일기 신도시들은 거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를 비교하면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결국 답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없고 출퇴근에 의존하는 배도타운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화성시는 보기 드문 자족도시입니다. 우리 시 안에서 통학하는 비율이 63.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시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는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산업 모두가 잘 갖춰진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입니다. 화성 동쪽은 반도체의 세계적인 거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해서 ASML, ASM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동탄 테크노밸리, IT단지, 동탄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한편 화성 서쪽은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입니다.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고 2,6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곳곳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025년부터 연간 1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기아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전용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국 최초로 우리 화성시가 레벨 4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74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화성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남쪽 향남 제약단지의 수많은 바이오 기업은 종합병원 유치와 함께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화성시는 대한민국 대표 최첨단 테크노폴 시티가 되어 자족도시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저의 20조 투자 유치 약속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인 ASML과 ASM 등 국내외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루었습니다. 화성시로 밀려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을 지렛대 삼아서 GRDP 100조 원을 달성하고 1인당 GNP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부자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인재들이 모임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화성시는 미래 먹거리 3대 산업이 화성 곳곳에서 더욱 모이게 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가는 테크노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화성시는 테크노폴의 4대 기본 요건인 정주 여건, 기술 인력, 첨단 기업, 연구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카이스트 화성 사이언스 허브가 동탄역에 설치되었고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첨단형 공동 훈련센터 공모에 당당히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김해동에는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조성해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 등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 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공기조화기술 평가센터가 지난주에 기공식을 했고 화성시의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불어하는 도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즐길 것이 많고 바로 문화와 예술, 자연이 삶의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화성시는 문 열고 5분이면 자연을 만나고 아름다운 해송과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 해안길을 걷고 짜릿한 즐거움의 테마파크를 갖게 됩니다. 화성FC가 K3 리그 우승을 했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우승, 2027년 전국체전 유치 등 화성시는 가슴 뜨거운 스포츠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생활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녹지 면적을 줄이는 것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이 18제곱미터로 이미 대도시 중에서 가장 넓은 공원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보타닉 가든 화성은 이를 기반으로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 관람, 체험, 교육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공정원 형태로 탄생됩니다. 먼저 핵심 시설인 전시 온실이 만들어집니다. 전시 온실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가든스 바이 더 웨이와 세종 수목원처럼 정원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식물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8탈에 위치한 우리꽃 식물원도 기존 사계절 온실과 야외 정원을 리뉴얼하기 위한 건축 계획과 실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하여 온 가족이 오고 싶어하는 서부권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이며 화성시의 핵심 자산입니다. 주말에 궁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행사가 없어도 정체를 겪을 정도로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화성의 서해안을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저의 책무입니다. 2025년까지 전곡항에서 궁평항까지 황금해안길 해안데크가 설치됩니다. 해안데크가 설치되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휠체어를 끌면서 서해안의 낙조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디즈니랜드에 간다라고 아이들에게 깜짝 발표한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현재 사업자인 신세계와 화성시, 경기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를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유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이 강렬하고도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이제 며칠 후면 인구 100만이 되고 2025년 1월 5번째로 특례시가 됩니다.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특례시가 되는 최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100만 인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도시의 출발점이며 화성시의 대제도약을 상징합니다. 특례시가 되면 총 16개 특례 사무 권한을 위양받게 되어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성시는 특례시로서 예정된 미래를 위해서 인력 구조와 행정체계 개편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사업 등에 대한 권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에 대한 권한 등 자주 재원과 자치권을 확대하여 우리 화성 시민들을 특별한 시민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존 4개의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인들은 고단합니다. 동부 동탄 지역에서 시청까지 민원 업무를 보려면 같은 시내를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동안 이동해야 합니다. 힘들게 도착해서 부서를 찾으면 그 부서는 시청 밖에 있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시는 출장소 2곳을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구청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권역별 특색에 맞는 4개 구청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화성시의 계획, 각오,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참여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늘 시민과 함께 옳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100만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화성 만들기에 매진하고 계신 정명근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질의 내용은 한 가지로 간단하게, 내용은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면 되는데 저는 짧게 2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첫 번째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서 특례시가 아닌 대한민국 2번째 특별시가 되기까지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갖는 특별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특별한 시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게 아니고 특별한 시, 시민들이 특별히 대우받는 시라고 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부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반부 추진은 지방자치법상 50만 이상의 시에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을 설치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보다 빠른 행정 서비스 제공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성시는 구청이 벌써 진작에 설치됐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부터 아마 2015년도부터일 겁니다. 우리 구청 설치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협의를 했고 2019년도에 3개 구청을 승인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도 생기고 또 불합리한 것도 생기고 등등등 그리고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해서 3개 설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선 8기 시장 시민과 더불어 저는 4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의 설치 조건은 한 개 구청당 20만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00만 도시면 5개가 설치되어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현재 수원도 4개인가요? 네, 수원 125만이나 되는 수원도 4개 구청이고 100만 도시가 3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개를 신청한 것은 우리 인구 증가가 기존의 택지개발 계획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도 13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4개 구청, 최소 4개 구청을 설립하자 해서 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행안부의 고위공직자 또 실무과장 등을 수시로 만나 접촉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신청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4년도 청주시 될 때 구청을 승인을 해주고 여태까지 10여 년이 되도록 구청이 설립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성 그리고 행안부의 그런 보수적인 태도를 잘 알기에 우리 실무 공직자들 또 저까지 나서서 수시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화성시의 여건을 또 국회의원들까지 활용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 아시다시피 도시적, 도농복합적, 농촌, 기업체 등 그 권역별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구청의 설립 그 목적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권역에 맞는 도시와 공장이 함께 조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 화성이잖아요. 거기를 같은 행정으로가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는 구청 설립이 다른 어느 시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이 절차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구역이 결정돼야 되고 청사 위치가 결정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변호사분은 한결에 인정하기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쌓이는 시간이 돈이다. 그리고 한 시간의 갈 거리를 30분에 갈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12개 철도 노선, 광역 콜버스, 뚝버스 운행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이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화성은 근데 그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족도시 화성시에 대한 자긍심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주주권 확보를 위한 이 자주주권 확보를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지역별 맞춤형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권이에요, 자주재원권이에요, 교통 인프라 권역별. 아까도 여기에 내용도 있다시피 교통의 핵심은 철도, 도로 그리고 이 도로망입니다. 철도, 버스,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성에서 12개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쭉 하나하나 언급 안 해줘도 되죠. 저 동탄부터 해갖고 GTS-A, 인도건설, GTS-C, 봉담에서 소매시에서 봉담 연장하는 거, 이 서해선, 신안산선 연장, 트램 등등 해갖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2개 철도 노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철도 노선이 완결이 된다면 아마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통이 전철이 없다 보니까, 철도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시는 그나마 우리 화성시에서 통합과 통근을 하는 분들이 63.8%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남양주라든가 여기서 특정시를 뭐 한 40-40%가 되는 도시, 그 지역 내에서 통합과 직장을 찾아 이동하시는 출퇴근 통근하시는 분들이 30-40%밖에 안 되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63.8%가 시내에서 해결되니까 그래도 하루에 몇만 명이라고 하는 시민들께서 서울로 또 인접 성남이나 판교나 이런 데로 출퇴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역버스가 확충이 돼야 되고 그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역에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광역버스는 우리 화성시의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고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그런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또 대강이와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출퇴근을 하는데 전세버스를 지금 지원해서라도 이런 걸 문제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똑버스를 운행해서 정말로 마을버스 전기가 들어갈 정기적인 버스 노선이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있잖아요. 하루에 몇 분이 안 타는데 이런 데를 위해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과 향남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양이라든가 이 서해안 지역까지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 똑버스를 좀 확대해 드릴 계획이고 순환 도로망은 화성을 방상형의 도로망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화성을 한번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내륙을 관통하는 도로를 또 건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인프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민자 투자 유치를 받아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두 개가 착공되고 또 지속적으로 착공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화성을 어디에 가든 간에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례시가 됐을 때 그 핑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유로 특례시는 더 많은 또 혜택을 드려야 할 특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례시에 대한 특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기존에 있는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신문 신홍식 기자라고 합니다. 시장님의 100만 화성 특례시로 발전하는 정책편을 잘 들었는데요. 최근 화성시에서 이슈화 되는 것들이 또 하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원 공무원 이전 특별법에 관련해서 화성시 좀 입장이 어떤지 한번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은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 입장문을 발표한 걸 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설, 즉 불편을 끼치는 거라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소각장이나 아니면 공장, 소음이 나는 공장이 허가가 신청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감하고 열람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근데 국가에서 그 큰 엄청난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뻔히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의견이라든가 가타부타 문의 자체가 없었고 의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 화성시에 대한 자치권에 대한 침해, 또 주민들의 참여권, 시민들의 참여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침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에는 본인들이 불편해하고 이 도시 발전에 지장을 받는 군공항을 화성시에 옮기고 그 지역은 수원의 미래를 위한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에 대한 화성시의 계획과 화성시의 미래를 희생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절차상 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특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뭐 궁금하신 뭐이 네, 중에 대해서 요 군공항대에서는 뭐 요 정도로 하셔도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일보 김도균 기자라고 합니다. 그 시장님께서 이거 북한 특례시에 대해서 비전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해 오시던 테크노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테크노폴은 그 한해 정책이나 공약이 아닙니다. 네? 테크노폴 화성 전체가 테크노폴 시티를 만드는 게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크노폴은 그 구성 요소가 어떤 도시가 과연 테크노폴인가, 또 조금 좁히면은 어떤 지역이 테크노폴인가, 테크노폴 시티, 테크노폴 지역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쾌적한 정주 환경, 그리고 최첨단 기업, 그리고 최첨단 그 연구소, 그리고 인력,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잘 갖춰진 도시가 테크노폴 시티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 네 개가 잘 갖춰진 테크노폴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테크노폴 시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최첨단 신도시가 조성돼 있죠. 그리고 그 최첨단 기업이 최첨단은 아닐 수 있지만 100여 개의 대기업과 27,607개라고 하는 기업이 이미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가 4천여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10%, 8%에서 10%가량이 우리 화성에 있다고 합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가.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는 기술 인력 확보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기술 인력 확보인데,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판교 라인, 어디 강남 라인, 판교 라인까지 왔는데, 이거를 저는 화성 라인까지 내리겠다. 안 되면은 서울에 있는 그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화성으로 유입시키겠다. 그 교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12개 철도도 필요하고 강력교통도 필요하고 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화성시 내에서 그런 인재를 키워내겠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필요한 인재는 우리 화성에서 길러내겠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함께 협약을 해서 현재 반도체 설계하는 기술 연구생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고, 홍익대학교 공대도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고급 인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무슨 대학이죠? 향남 팔탈에 있는 우리 직업기술대학, 그 폴리텍 대학, 폴리텍 대학에 우리가 올해부터 그 위탁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바로 기업에 이렇게 취직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어울려진 도시가 테크노폴인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시범 지구를 지정을 해서 한번 테크노폴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테크노폴이 도대체 어떤 건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택지 개발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을 테크노폴 시티라고 명명을 해서 그 지역에 택지 개발이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 안에 연구소와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S통신의 조윤철 기자입니다. 그 투자 유치 고생하셨고 잘 들었고요. 네, 목표하신 그 20조 그 투자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황도 안 좋고 기업들도 위기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연체율 이런 것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아직 목표하신 거는 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20조 아직 투자가 좀 덜 들어온 그 부분에서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거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예. 그 20조 투자 유치는 경기도가 도지사께서 100조를 투자 유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화성이 경기도 산업단지의 30%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가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1년에 350에서 400여 개의 기업이 순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350개, 400개 여섯 기업이 1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20조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의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ASML가 작년에 12월에 ASML, 올 5월 달에는 ASM과 투자 유치를 협약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러한 최첨단 두 개 회사 이외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초보 단계이지만 미국의 바이오 업체 최소 20여 개 고가 LOI를 체결해서 투자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또 두 번째는 국내에 우리 화성시에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생산 라인을 지금 연간 10만 대 생산 라인을 지금 시작을 했고 더 이상 확대하려고 옆에 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연구소하고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등등등 해갖고 우리 화성에 있는 대기업들과 그 투자가 아니라 투자죠. 화성에 더 증설하거나 더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협약을 준비 중에 있고 13개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13개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13개 산업단지의 면적으로 봤을 때 약 800여 개의 기업체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800여 개의 기업단지에서 약 800여 개 기업체에서 한 900개 정도 되군요. 900개 정도의 그런 기업체에서 한 8조 5천억 정도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한 8조 5천억 정도가 투자가 유치될 것 같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화성이 지금 진행되는 거 26개 등 하면은 52개가 우리 화성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됩니다. 성남이 53개가 있대요. 통계수상. 그게 완료되면 우리 화성은 52개가 됩니다. 52개 지식산업센터에 거기는 벤처 기업들이지만은 그래도 투자를 유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 전략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 등이 되겠죠. 전략 서비스 산업인데 지금 그 국제 테마파크 말고도 우리 화성 서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그런 테마파크 계획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파크 서해안 쪽은 그런 테마파크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 또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라든가 복합 의료 시설을 유치를 해서 거기도 상당한 일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등등등등 하면은 임기 중에 20조 이상의 투자 유치는 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입니다. 지금 화성시에 대해서 지금 그 국내 현안, 그러니까 도시내 현안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화성시가 지금 2025년에 특례시가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더불어 2025년에 국제 도시 컨설팅 전문회사 맥킨제이라는 화성시가 세계 4대 부자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뉴욕, 도쿄, 뉴욕, LA, 런던인데 런던은 밀어내고 2025년에 세계 4대 부자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이 5대 부자 도시군요. 이렇게 이제 도시가 특례시를 넘어 세계 4대 부자 도시가 되는 데에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견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시네요. 2015년도에 맥킨지가 발표를 했죠. 2015년도에 10년 뒤에 화성이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에 5대인가? 4대 도시가 될 것으로 맥킨지가 예상했잖아요. 2015년도에.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공무원이었지만 그때 안 믿었고, 이거는 뭐 숫자에 불과하고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또 우리 화성 상황을 알아서 저런 발표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난 현재 우리 화성의 GRDP 81조 8천억인데 이것이 2020년도 기준입니다. 3년 GRDP 발표는 3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3년 전 통계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81조 8천억으로 2위인 도시보다 46조예요. 2위 도시가. 월등히 높죠. 3위가 33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00조 원이 됐을 수 있어요. 20년도 기준이니까 81조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0조 GRDP 시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 달러, 1인당 GNP 1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세계적으로 명품 도시,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 플러스 부자 도시의 1인당 GNP가 기준이 10만 달러라고 합니다. 10만 달러면 얼마죠? 10억인가? 1억인가? 평균 GNP 1인당 소득이 뭐라 그러죠? 소득? GNP? 뭐죠? 우리는 3만 몇천 달러라고 하잖아요. GNP가 맞죠? GNP가 맞아요? 예. GNP가 우리는 3만 얼마인데 부자 도시, 정말 명품 도시는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달러를 목표로 물론 현재도 10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아직 내가 10만 달러의 시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만 달러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최고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복지, 교육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나은 그런 시민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또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려면 쭉 있어요. 문화, 복지, 경제 이런 거 쭉 하여튼 이런 걸 총괄해서 우리 화성시가 말로는 세계 5대 도시들과 비교하겠다고 하지만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도시, 그래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파트별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막 사정을 하는 분 한 분만 그냥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성 시민신문 윤미 기자인데요. 아까 두 번 드린 거 아니야? 아까
저기 같은 신문에? 아닌데? 아 화성신문하고 화성시민신문이었지? 네 착각했어요 저희가. 그 이제 시장님 공약 중에 뭐 테크노폴이나 기업 유치 뭐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요즘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 중립이랑 어떤 기업의 책무도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화성시 100만 특례시에 맞춰서 그런 지자체의 정책이나 양감에도 경기 아리백 산단이 지금 뭐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단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저 경기도 최초로 산업단지에 알리100을 적용하겠다고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하고 왔잖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화성시의 산업단지에는 알리100을 전부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2주 전에 중국에 4박 5일 짧은 기간에 상해하고 그 염성하고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중국은 그 종업원이 6, 70명에 한 7, 8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였어요. 화장품 회사인데 거기는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80%가 회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태양광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이미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수출할 거예요. 유럽 같은 데 수출할 때 2025년부터인가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 탄소세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미 중국의 조그만 기업들도 이미 그렇게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염성시에 가서는 더 놀랐습니다. 염성시가 상해에서 2시간 북쪽으로 있어요. 그 천진에서 1시간 반 남쪽에 있고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서해안 바다와 접해 있고 가서 들으니까 옛날에 고대에 우리 당성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거기까지 갔었다 하더라고요. 이 위에를 거쳐서 밑에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도시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시내 인구는 30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면적이 1억 7천 우리가 844제곱킬로미터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한 20배가 더 넓은 면적이에요. 우리 화성보다 엄청난 넓은 도시인데 깜짝 놀란 것이 도시 재생 에너지 그 800만 명이 쓰는 도시 재생 에너지의 70% 가량을 그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800만 명의 시민들이 중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벌써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그만큼 그런 미래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한 적응 대처가 신속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저도 돌아오면서 야 우리 화성도 뭐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야 우리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겠다 해서 앞으로 신축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우리 화성시의 산업단지는 알리100이 적용을 하고 또 웬만큼 큰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모두 짓는 관공서에 대해서도 8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 시민들 생활 또 여기에 앞으로 이런 종이 같은 거 이러한 것도 하여튼 종이 없는 그런 회의라든가 사무실을 통해서 이러한 생산량도 줄이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떻게 정부에서 시에서 시민들이 또 각 파트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실질적인 중국처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용하는 그런 정책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요. 화성시 인구가 얼마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계획되어 있는 인구만 해도 25만 명 가량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자연 증가가 있잖아요. 한 달에 300분 정도씩 사망하는 분이 한 달에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화성이 사망하는 분이 250명 정도 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550명 돼서 순 증가가 300명 정도 돼요. 한 달에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우리는 현재 상태로 보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데 우리 화성시가 특별하게 택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유입하는 인구가 1년에 한 2, 3만 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택지 개발 합치면은 150만, 저는 최소 우리 화성이 150만 까지는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15년 전에서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50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200만까지도 가능한데 그거는 그때의 경제 환경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150명이 살아가는 우리 화성시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춰야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 언론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부족하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오셔서 문의해 주시고 또 논의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요.